반품 가격이 196, 다시 사는 게 186? 오. 그래서 샀습니다. 역시 아메리칸 스타일 포장. 저한테는 언제나 실패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만, 박스 가장자리가 찌그러져 있고 이쪽도 저는 마음이 불안해질 때는 언제나 여러분의 응원을 보면서 치유를 하죠. 역시 여러분들의 응원이 고통은 저를 강하게 할 뿐이죠. 이번에 도착한 거는 개봉 실 부분 대신에 양옆에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놨어요. 역시 이곳이 아메리칸 스타일 감성. 제발 메인보드만 잘 들어가 있어도. 이쪽에 뭔가 테이프로 붙여놨는데 찢어졌다. M.2 고정 클립 2개가 분실될까봐 여기에 테이프로 붙여놨었나봐요. 와이파이 안테나. 이것도 안 뜯었는데? 그 다음으로는 메인보드. 여러분의 불길한 댓글이 생각나긴 하지만 에이 설마 반품했던 게 또 왔으려고. 새건데? 아니야 똑같은 게 아니야. 보호 비닐이 붙어 있고 이쪽에도 보호 비닐. 다행이다. 제발 CPU 핀. 됐다. 오케이. 전원부 방열판 써멀 패드는 이쪽에 잘 붙어 있고, 그리고 이쪽도 붙어 있고. 이거 뭐 너무 쉽게 성공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역시 MSI 메인보드의 전매 특허, 뒷판 끈적임은 여전하네요. 끈적. SATA 케이블 2개도 새거로 들어있고, 이 케이블도 안 뜯은 새거, USB도 안 뜯은 채로 새거로 들어가 있고, 케이블도 안 뜯은 거 새거, 뜯은 흔적이 없는데? 아니, 지난번에 라이크뉴는 다 뜯어져 있고 이번에는 보호 비닐도 다 붙어 있고 새거 같고, 대체 라이크뉴랑 굿이랑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거지? 근데 메인보드 쪽을 자세히 보니까 IO 포트 쪽 위에 부분에 이 부분이 조금 찌그러졌는데? 아메리칸 형님이 이것 때문에 반품을 한 건가? 근데 뭐 이 정도라면 오케이. 새거 완료. 에이, 아메리칸 형님도 참 IO 실드 조금 휘어있다고 반품을 하다니 감사합니다. 아메리칸 형님. 아메리칸 형님이 제품을 꺼냈다가 진짜 IO 실드 조금 휘어있다고 그대로 반품을 한 거라면 M.2 SSD 쪽 써멀 패드도 사용을 안 했을 거예요. 윗부분 사용 안 했고, 중간에 있는 방열판도 비닐이 그대로 붙어있는 거 보면 이것도 사용을 안 했고, 맨 밑에 있는 방열판도 양쪽에 비닐이 다 붙어있고 사용을 안 했어요. M.2 안쪽 부분에 메인보드 패턴 긁힘도 있는지 확인해보면 오케이 완벽해. 근데 잠깐, 이쪽에 구멍이 원래 이렇게 뚫려 있는 건가? 구멍이 뚫려 있는 자리가 방열판을 덮으면 여기 나사가 체결되는 부분인데, 나사 체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부품이 여기에 있는 은색처럼 이렇게 박혀서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빠진다? 여기 구멍이 왼쪽에 있는 이 두 개 부분처럼 이걸로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메리칸 형님이 IO 실드가 휘었다고 반품한 게 아니구나. 아니야. 생각을 해보자. 메인보드 기판에
여기 구멍이 뚫려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상관이 없지만 위쪽에 있는 이 방열판을 장착을 못하게 된다. 위쪽에 달려있는 방열판 이 한 줄만 포기를 한다면 굳이 순정 방열판을 고집하지 않아도 이 방열판으로 대체를 한다면 성능상의 문제는 없다. 그래 차라리 아메리칸 형님이 이걸 왜 반품을 했는지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냈으니까 후련합니다. 그렇다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바로 메인 컴퓨터에 사람은 학습의 동물. 그러니까 메인보드 불량 테스트의 기초가 되는 바이오스 플래시백을 먼저 시도해보고, 바이오스 플래시백은 CPU, 램, 그래픽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메인보드의 전원부만 연결을 해주고 집에 남아있는 USB 메모리 아무거나 하나를 컴퓨터에 끼워서 USB 메모리 포맷 FAT32로 시작. 미리 다운로드 받은 바이오스 최신 버전 대문자로 msi.rom 바꿔주고 포맷한 USB에 복사를 해줍니다. 그렇다면 USB를 뽑아서 메인보드 USB 단자에 플래시 바이오스 써져 있는 곳에 끼워주고 플래시백 버튼을 눌러주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안쪽에 빨간색 불이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불이 깜빡이는 게 꺼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오, 된다. 지금 보면 LED도 들어와 있고, 이쪽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빨간색 불이 깜빡깜빡 하는 걸 보면은 바이오스 플래시백이 됩니다. 오케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이쪽에 빨간색 불이 깜빡이는 게 끝났으면 플래시백이 끝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USB를 빼도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이제 CPU를 끼워서 화면 뜨는 것만 확인하면 되나? 와, 뽑기 쉽다, 쉬워. 그렇다면 메인보드를 바로 장착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Z690A 메인보드 이 녀석을 떼어내서 테스트 벤치에 올려서 전원부 온도를 측정하고 바꿔서 전원부 온도 측정하고 소물패드 교체까지. 오케이. 전원부 온도만 측정할 거니까 외장 그래픽을 달지 않아도 테스트에는 충분할 겁니다. 바이오스 초기화 기본 상태에서 CPU 쿨러 튜닝을 인텔에서 이야기한 241W로 맞춰주고 F10 누르고 엔터. NGXT 캠 프로그램에서 펌프 최대, 펜속 최대로 놓고 프라임 스몰 런. (13분) 정도 들어가고 있고, CPU 최대 온도는 91도, 모스라고 써져 있는 게 전원부 온도인데 전원부 온도는 73.5도, 거의 74도네요. 그렇다면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서 전원부 온도를 보면 열화상 카메라 상으로는 대략 78도로 측정이 되네요. 전원부 온도 78도라. 와, 그렇다면 바꾸면 얼마나 내려가려나? 저는 뭐 언제나 욕심이 없으니까 뭐 간단하게 10도? 역시 나는 참 욕심이 없어, 욕심이. 물론 그 전에 부팅이 정상적으로 돼야겠지만요. CPU를 빼는 건 할 때마다 맨날 떨립니다. 좋아. DDR4 최강의 메인보드에 수고했다. Z690A 메인보드 당근으로 갈지 테스트용 메인보드가 될지는 이따가 이야기해보자고. 와, 진짜 다시 봐도 듬직하다. 통 알루미늄 방열판, 그리고 무려 중간에 있는 히트파이프. 이게 방열판이지. 긴 시간이 지났죠? 12세대 DDR4 최강의 메인보드로 갑니다. 파워 온!
청주의 황금손. 메인보드 모델명 12900K 그리고 램 2개까지 모두 잘 인식이 됐습니다. 아 그래 이거지. 오 로고도 중간에 바뀌었네. 아무튼 바이오스 초기화 상태에서 CPU 쿨러 튜닝을 아까 전과 동일하게 인텔에서 이야기한 241W로 맞춰주고 F10 누르고 엔터 윈도우로 들어가죠. 아 뽑기 너무 쉬운데? 윈도우 들어와서 순행 펌프 최대, 팬 최대 맞춰주고 프라임 스몰 런. 이번엔 아까 전보다 좀 더 오래 걸린 15분 정도 돌아갔으니까 CPU 최대 온도는 89도, 전원부는 모스 최대 온도가 67도네요. 그렇다면 열화상 카메라로 전원부 온도 측정을 해보면 와우, 전원부 온도 대략 66도. 그렇다면 서멀 패드를 교체하면 잘하면 60도 아래로도 갈 수 있는 건가? 교체용으로 사용할 서멀 패드는 서멀라이트 2mm. 서멀 패드 교체는 지난 시간에 해봤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풀어주면 됩니다. 아우 근데 MSI 메인보드 뒷면에 이 끈적거리는 거 이것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김에 칩셋 쪽도 같이 해줄게요. 전원부 쪽은 조심해야 될 게 확 드러내면 안 되고 반드시 LED 커넥터를 뺀 다음에 해줘야 돼요. 천천히. 오케이. 이 정도만 드러내고 안쪽에 커넥터 먼저 뽑아서.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서멀 패드 모양을 보면은 잘 눌려 있습니다. 모양만 보면은 굳이 교체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결과는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칩셋 쪽 서멀 패드가 이쪽에 있네요. 떼어내버리고 떼어낸 칩셋 부분은 이런 모양, 그리고 전원부 부분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깨끗해야 정상이지. 지난번에 여기에 막 끈끈하게 플럭스 같은 거 붙여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깨끗하네요. 그리고 렌즈 클리닝 알코올 티슈를 가져와서 서멀 패드 자리를 한번 닦아주고, 저는 오디세이 서멀 패드 2mm짜리를 사용할 겁니다. 서멀 패드는 잘 붙여놨으니까 뒤집어도 이거를 이용해서 먼저 LED 커넥터를 먼저 이쪽에 끼워주고 아이오 실드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홈에 잘 맞춰서 끼워주면 확인하면은 잡고 그대로 뒤집어서 왼쪽에 서멀 패드 잘 붙어 있고 위쪽에 서멀 패드도 잘 밀착돼 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칩셋 부분도 해주기로 하죠. 완성! 과연 60도 이상? 아니면 60도 이하? 자자 다들 이거 조립하기 전까지 배팅들 하세요. 배팅들. 이번엔 서멀 패드 교체 파워 온. 역시 청주의 황금손. 이번에도 펌프 최대, 팬톡 최대 맞추고 프라임 스몰 런. 오케이 15분 지났으니까 확인을 해보면 CPU 온도 85도. 오 희한하게 CPU 온도가 오차 범위 이상으로 내려갔고 전원부는 64.5도? 비슷한데? 희한하게 CPU 온도가 내려갔어요. 대충 예상하기로는 전원부 온도가 서멀 패드에 그만큼 더 많이 흡수가 돼서 CPU에 영향을 덜 줘서 CPU 온도가 내려간 건가? 전원부 실제 온도도 확인을 해보면 신기하게 전원부 온도보다는 CPU 온도가 내려갔네? 알 수가 없는 서멀 패드의 세계.
그렇다면 종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램 오버클럭은 저는 이 녀석을 실사용 메인 컴퓨터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램 오버클럭은 메인 컴퓨터 본체에 조립을 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위에 있는 방열판이 없다는 거. 아, 이거 신경 쓰이는데. 그래서 제가 가진 방열판이 이게 있긴 한데 여기 있는 네모난 거를 밑에 부분에 써물 패드 깔아주고 만일 이렇게 장착을 했다. 아랫부분에 방열판이 길어서 걸려요. 예전에 9900K 뚜따 하려고 사놨던 이걸 쓸 때가 됐네요. 사포 이거로 조금만 갈면 될 것 같은데? 갈린 거 같기도? 오케이. 그러면 메인 컴퓨터에 사용하던 P31을 떼와서 달아주면 될 건데 붙여주고 이대로 그냥 눌러서 오케이. 이렇게 M.2 SSD 방열판 조립 완료. 끼우고 내리고 완벽하구만. 제가 이럴까봐 존수보 SSD 방열판은 3년 전에 사놨죠. 그렇다면 드디어 마침내 이것도 쓸 수 있겠네요. 11번가 아마존 세일 때 사놨던 19만원짜리 2테라 SSD. 오예. SSD 다는데가 맨 위에는 사용했고 중간 있고 맨 아랫줄이 있는데 중간은 그래픽카드 열기가 올 거니까 맨 아랫줄에 달아줄게요. 케이스 바람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라고 오른쪽에 달아주고 왼쪽에는 제가 자료 백업을 해놨던 SATA3 방식을. 그런데 유튜브는 전 세계인들이 다 보니까 이 메인보드를 환불한 아메리칸 형님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되게 웃길 것 같은데? 오, what the. 오케이, 그렇다면 메인 컴퓨터에 조립만 하면 되는데? 아이오 실드 분리형? 요즘에 아이오 실드 분리형 메인보드도 있나? 당연히 다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뒷면도 다 연결했습니다. 파워 온. 그치. LED도 달려있으니까 꺼볼까? 이쪽에 칩셋 쪽에 LED가 나오고 그리고 용? 불을 켜고 보면 이런 모양인데 칩셋 쪽은 보일랑 말랑? 용은 너무 잘 보이고 MSI형 이 용 디자인은 너무한 거 아니오? 자, 그렇다면 이제 램 오버클럭을 해야 되긴 하는데 밤샜다. 램 오버클럭도 오버클럭이긴 한데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서 뭐 어차피 4300 클럭이겠지만
음. 이게 나라다. 파워온. 자, 먼저 램 오버클럭을 진행하기 전에 동일한 CPU로 제가 메인보드를 바뀌기 전에 오버클럭을 성공했던 세팅을 보고 가죠. 메인 모니터 QHD 해상도에서 캡처를 한 거라 글자가 좀 작아 보일 텐데, 기존의 Z690A 메인보드에서도 4133 클럭 기어 1으로 CL16으로 TM5를 통과를 했어요. 램 전압은 1.45V 준 거고요. 그래서 아이다 64도 돌려봤는데 아이다 64는 이렇게 레이턴시 45.3. 그렇다면 과연 새로 바꾼 최강의 DDR4 메인보드는? 긴 말할 필요가 없죠. 바로 4300 클럭 도전 갑니다. 여러분, 이 영상 잘 들어오신 겁니다. 국내 최초로 기어1 램 클럭 4300을 성공한 장면을 보게 될 거니까요. 제가 사용한 램은 16기가 2개, 32기가, 3200 클럭 CL14 비다이 램. 기어1 세팅하고 램 클럭은 뭐 남자라면 한방에 4300, 171717 34 350 뒤로 나와서 램 전압 빵빵하게 1.6. 길고 긴 메인보드 오버클럭의 끝 4300으로 끝내기로 하죠. F10 누르고 엔터. 네, 4300 4200 F10 누르고 엔터. 4133? 아니, 왜 4133도 안 된다고? 아니야, 유튜브 각 뭐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렇다면 4100? 그렇다면 4000? 4000은 된다. 4000 클럭이 부팅 한 개라고?